안녕하세요. 2020 자유학년 주제선택 수업 내 혈액형의 정체를 밝혀라. 오늘은 혈액은 어디로 다닐까요? 라는 주제에 맞춰 혈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혈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짠! 생물체의 몸은요, 다음의 구성 단계로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됩니다.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는 세포부터 출발해요. 해서 내 몸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수의 세포로 되어 있어서 그 세포들 중에서 특히나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이면 조직이 되는 거고요. 그러한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해서요, 생물체의 몸을 구성하는 단계예요. 생물체의 구성 단계. 해서 이 생물체들 가운데 동물하고요, 식물은요, 그 구성 단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동물, 식물, 공통 둘 다 세포부터 출발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될 겁니다. 조직이 될 겁니다.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될 거예요. 기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하나의 개체,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의 개체, 나무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요,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과 기관 사이에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끼리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하고요. 식물들 같은 경우는요, 같은 조직들끼리 모여서 조직계를 형성합니다. 해서요,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개체. 똑같은 구성 단계입니다.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개체. 그런데 식물은요, 얘를 갖고 있어요. 식물은 조직계, 동물은요, 조직계는 없어요. 기관계를 갖고 있어요. 동물은 기관계. 짠! 소화를 하는 기관들이 모여있는 소화기관계 해서 우리가 줄여서 얘를 소화계라고 불러요. 그 다음 혈액, 혈관, 심장은 우리 온몸을 돌고 돌죠? 해서 돌고 돌면서 필요한 양분, 산소는 주고요. 노폐물, 이산탄소를 받아와서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순환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기 위해선 산소도 필요하고요. 필요 없는 노폐물, 이산탄소도 버리기도 해야 되네요. 호흡기관계, 우리가 호흡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다 쓰고 난 다음에 노폐물을 버려야 되겠죠? 필요 없는 노폐물을 버리기 위해서 배설기관계. 그래서 우리가 배설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식물한테 있나요? 식물은 없어요. 해서요, 동물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예요. 이해되세요? 해서 기관들, 같은 기관들이 모여서 뭐를 형성한다? 기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그런 기관계는 누구만 갖고 있다? 동물만 갖고 있다. 근데 기관계가 얘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경계도 있고 뭐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이 네 가지는 별도로 개인 플레이 가능한가요? 소화계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개들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들이 모두 다 서로 상호작용해야지 내 몸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순환계는요, 나머지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혈액, 우리 주제 선택 제목이 뭐였나요? 네, 혈액형의 정체를 밝혀라.
이 혈액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지금 기관계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디에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순환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해서 그런 순환계에 속하는 혈액에 구성하는 성분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환계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혈관과 심장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직접 어떤 순환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짠!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같은 이러한 기관계들은요.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잘 일어나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기관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순환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순환이요. 우리 몸을 순환, 돌고 돌면서 필요한 물질인 영양소나 산소를 주고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서 쓰고 남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들을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혈액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혈관이 있을 거고요. 심장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혈액들이 혈관을 따라 그냥 움직이나요? 움직이기 위해서는 걔네들을 밀어주는 어떤 힘이 있겠죠. 심장의 강한 펌프 작용, 수축 이완에 의해서 혈액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다가 필요한 물질들을 운반해주고 필요 없는 노폐물을 가져오고 하는 순환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해서요, 선생님이 인터넷으로요 어떤 필요한 물건을 주문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필요한 물건들을 차에다 싣고 그 차는 도로를 달려서 어디로 올까요? 우리 집에 저한테 필요했던 물건을 전달해 주겠죠. 그럼 이때 내가 필요로 한 그 물건을 실는 자동차는 혈액에 해당할 거고요. 그러한 혈액이 흘러가는 길, 자동차가 달려가는 길은 혈관에 해당할 거고요. 이해되세요? 해서요, 오늘은요, 순환계 기관들 가운데 혈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혈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이 혈관은요, 일단 심장 기준이에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흘러가는 혈관을 우리는 동맥이라고 하고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우리가 정맥이라고 합니다. 동맥, 정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모세혈관이 있고요. 혈관의 종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있다고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흘러가는 혈관, 동맥이고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정맥이고요. 그 둘을 연결해주는 혈관, 모세혈관이고요.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둘 거는요. 동맥이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여기 2번이라고 썼네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특징은 뭔가요? 동맥하고 정맥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혈관이요. 이해되세요? 그럼 처음에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이 혈관들, 동맥의 특징은요. 혈관벽이요. 어떨까요? 그 다음에 탄력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장에서 심실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혈액을 쭉 내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 혈액의 힘, 혈압을 견뎌내야 되겠죠. 따라서 혈관벽이 두꺼워요. 탄력이 커요. 이유인즉슨 뭐 때문이다? 높은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다. 이해되세요? 심장에 심실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피를 밀어냅니다. 그때 받는 힘을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그 높은 혈압을 견뎌내기 위해서 혈관벽은 굉장히 두껍고요. 탄력은 굉장히 크고요. 만약에 혈관벽이 얇으면 혈압을 못 견디면 찢어져요. 어우, 큰일 나요. 탄력이 약하면 혈압을 못 견뎌요. 찢어지겠죠. 해서요. 네, 높은 혈압을 견뎌내기 위해서 굉장히 두꺼울 거고요. 탄력은 클 거고요. 그 다음에 동맥의 특징으로 세 번째. 얘네들은요. 몸속 깊은 곳에 분포합니다. 따라서 우리 피부를 통해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이게 동맥의 특징이고요. 그럼 이제 정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맥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서 정맥도 동맥만큼 두껍기는 하나, 두 번째, 동맥보다 혈관 벽이 얇고. 혈관벽이 얇아요? 아니요. 두껍긴 두꺼워요. 동맥보다는 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맥보다는 탄력이 약하고. 이것이 두 번째 정맥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맥 같은 경우는요.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요. 혈압이 약해요. 혈액의 압력, 혈압이 낮아요. 해서 흘러가는 혈액의 힘, 혈액의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얘는 흘러가다가 거꾸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맥이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흘러가다 혈압이 약해서 거꾸로 흘러요. 뒤에서는 흘러와요. 둘이 충돌하면 아플 거예요. 따라서 혈압이 낮은 관계로 얘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역류할 수 있다. 그런데 역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뭘 갖고 있다? 판막이 존재한다. 판막은요. 심장을 배울 때 한 번 더 얘기할 거긴 한데 혈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판막을 갖고 있는 아이는 정맥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동맥의 특징 확인했고요. 정맥의 특징 확인했고요. 이제 모세혈관의 특징 확인합니다. 모세혈관은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모세혈관은요. 혈관벽이 두꺼워요? 아니요. 혈관벽이 한층 세포로 돼 있어요. 얘기인즉슨 얇아요. 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요. 혈류 속도가요. 느려요. 그러면 모세혈관의 벽이 얇아요. 한층 세포로 되어 있어서 얇고요. 그 다음에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혈관의 벽이 얇다는 얘기는 물질이 통과하기 쉽다는 얘기겠죠. 그럼 모세혈관이 흘러가다가 조직세포, 내 몸을 구성하는 조직세포한테다가는 영양분과 산소를 싹 주고요. 걔네가 쓰고 남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다시 혈관으로 받아오고요. 그런데 지나가는 또 속도가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지나갑니다. 천천히 지나가면서 필요한 영양분하고 산소는 주고 노폐물 이산화탄소는 받아오고 하여 혈관벽이 얇고 혈류 속도는 느리고 이런 특징 때문에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물질 교환이 유리하다. 물질을 교환하기에 좋다. 한층 세포로 되어서 얇으니까. 만약에 두꺼우면 굉장히 혈관벽이 두꺼우면 그거 물질 교환하기 어려워요. 결국 뚫고 또 나가서 버리고 가져오고 어려워요. 근데 얇고 그다음에 후딱 휙 지나가 버리면 교환하기 어려워요. 근데 또 느리고 하니까 물질 교환이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요. 가느다란 혈관이에요. 우리 온몸에 세 번째 특징을 하나 더 쓸게요. 세 번째 특징 선생님이 여기다 써도 될까요? 네.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다. 그 생긴 모양이 그물처럼 보인다. 해서 지금 순환기에 속하는 혈관, 동맥, 정맥, 모세혈관의 특징
알아봤습니다. 짠! 네, 여기까지 지금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렇게 세 가지 혈관의 종류들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번에 고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이 세 개를 우리가 혈압의 세기로 구분해 보면 누가 혈압이 가장 셀까요? 혈압이 제일 센 거. 그렇죠?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이 가장 세겠죠. 네, 동맥이 그럼 혈압이 가장 셀 거고요. 그 다음은 누가 혈압이 셀까요? 둘 중에 힌트! 유일하게 판막을 갖고 있는 건 네, 혈압이 낮아서 역류, 거꾸로 흐를 수 있어요. 해서 거꾸로 흐르지 못하도록 판막을 갖고 있었던 정맥이었습니다. 그럼 혈압의 세기는요. 동맥이 제일 세고요. 얘가 제일 약한 거죠. 동맥이 제일 세고 모세혈관, 정맥이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혈관의 두께는 누가 가장 두꺼울까요? 심장에서 나오는 그렇죠? 동맥이 가장 두껍고요. 그 다음은 얘도 두껍긴 한데 동맥에 비해서 얇고 동맥에 비해서 탄력이 약했던 거죠. 정맥이고요. 우리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던 모세혈관이 가장 얇겠죠. 해서 혈관의 두께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서가 될 거고요. 혈류 속도는 누가 가장 빠를까요? 일단 아까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혈류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지나가면서 교환할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해서 물질 교환하기 쉽다고 했죠. 그럼 혈류 속도는요. 얘가 가장 느려요. 그럼 둘 중에 가장 빠른 게 누굴까요? 그렇죠.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총단면적이요. 우리 몸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혈관 가운데 가장 많은 것부터요. 누가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을까요? 온몸 구석구석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 가장 많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건 누군가 하면 정맥이고요. 그 다음에 동맥이고요. 왜냐면 이거는 심장에서 갖고 나가는 혈관이고요. 이거는 우리 온몸을 다 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다 퍼져 있었던 건 모세혈관이고요. 그 모세혈관으로부터 받아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모세혈관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정맥, 동맥이고요. 혈관벽의 두께를 따지자면 누가 두꺼울까요? 동맥이 정맥보단 두껍겠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지금 선생님하고 각각의 혈관들을 비교한 게 다소 어렵다면 동맥의 특징, 정맥의 특징, 모세혈관의 특징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좀 전에 우리가 말로 그냥 한번 순서를 매겨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혈관들을 비교할게요. 혈관의 비교. 뭐 제일 먼저 비교했었나요? 혈압 비교해 봤었죠. 동맥, 정맥, 모세혈관 중에 혈압이 가장 센 거.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들어가 있는 동맥. 그 다음 혈압이 가장 약했던 건 누군가요? 혈압이 낮아서 얘는 역류, 거꾸로 흐를 수도 있어요. 거꾸로 흐르지 마. 판막을 갖고 있었던 정맥이 가장 약하겠죠? 그러면 혈압은 동맥이 제일 세고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이고요. 두 번째, 혈관 두께를 한번 봅시다. 이건 누가 제일 얇을까요? 일단 온몸의 그물처럼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 혈관 두께는 가장 얇을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두꺼울까요? 네, 혈관 동맥이 제일 두껍고요. 그 다음은 정맥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혈류 속도입니다. 혈류 속도 비교하면 누가 가장 빠를까요? 그럼 일단 제일 느린 건 누굴까요? 모세혈관이겠죠? 그 다음은 누가 제일 센가요? 동맥이 제일 빠르고 정맥이고 모세혈관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총 단면적이요. 여기서 총 단면적이라는 건 이러한 혈관들 세 가지 혈관들이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면적을 따지는 겁니다. 그럼 일단 총 단면적이 가장 큰 건 누굴까요? 우리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 가장 넓을 거고요. 그 다음 정맥, 그 다음 동맥의 순서로. 그 다음에 혈관벽의 탄력성은 누가 좋을까요? 탄력성은 이것도 하나 그냥 더 해줄까요? 네. 혈관의 탄력성을 비교하면 동맥이 정맥보다
해서요, 이것도요, 비교하는 걸로 질문을 많이 해요. 해서 동맥이 정맥보다 탄력성이 더 좋은 거고요. 혈압 볼게요. 높은 혈압을 견뎌내기 위해서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이 좋고 높은 혈압, 심실이 수축하면 그 힘에 의해서 피가 맨 처음 나가는 혈관이 동맥이에요. 그럼 혈압이 가장 셀 거고요. 얘는 판막까지 갖고 있어요. 혈압이 낮아서 거꾸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가장 낮을 거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낀 모세혈관이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혈관 두께는 기본적으로 동맥, 정맥이 두꺼워요. 모세혈관은 우리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는 얇은 층. 따라서 혈관 두께는 얇아요. 둘 중에 누가 더 두꺼워요? 동맥이 훨씬 더 두껍고, 그렇죠? 정맥인 거고요. 혈류 속도는요. 누가 제일 느린가요? 물질 교환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 주고 필요 없는 거 받아와야 되니까 흘러갈 때 후딱 가는 것보단 천천히 가는 게 낫겠죠. 혈류 속도 제일 느린 건 모세혈관. 그 다음에 힘차게 빨리 나가서 몸에다가 다 줘야 되니까 동맥이 제일 빠르고요. 정맥, 모세혈관 순서 될 거고요. 총 단면적으로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분포하나요?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 가장 면적이 넓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동맥, 정맥, 모세혈관들을 각각의 특징으로 그 순서들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순서 비교한 게 이해되시나요? 짠! 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동맥, 정맥, 동맥, 정맥 해서 동맥, 정맥 둘 다 두껍죠? 그런데 혈관벽은 누가 조금 더 두껍다? 동맥이 조금 더 두껍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탄력성이 크고 정맥은 동맥보다는 혈관벽이 얇고 탄력은 약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가 두꺼운 상태고요.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그물처럼 퍼져 있는 온몸에 퍼져 있는 그물처럼 퍼진 이 혈관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모세혈관이라고 하고요. 해서 모세혈관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해되세요? 그 다음 그림상으로 봤을 때 특징 중에 하나. 정맥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해서 얘는 굉장히 혈압이 낮아요. 따라서 힘이 별로 없어요. 흘러가다가 힘이 별로 없어 거꾸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흐를 때 뒤에 있는 혈액과 부딪히지 않도록 역류를 방지해주는 뭐를 갖고 있다? 판막을 갖고 있다. 해서 정맥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좀 전에 비교했던 거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동맥, 정맥, 모세혈관들 값이 나와 있고요. 지금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X축을 모두 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찾아내야 돼요. 아니면 얘네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가릴 수 있어요. 그럼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일단 파란색 한번 볼까요? 파란색. 네, 수치가 120까지 올라가 있고요. 80, 120. 굉장히 높아요. 혈압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 혈관은 뭘까요? 동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을 보세요. 내려와서 맨 밑에 있어요. 혈압이 굉장히 약해요. 그럼 이 혈관은 뭘까요? 정맥이고요. 혈압이 굉장히 약해요. 거꾸로 흐를 수도 있어요. 역류할 수 있어요. 판막을 갖고 있는 혈관입니다. 정맥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선은 혈류 속도래요. 그럼 혈류 속도가 막 어쨌든 이만큼이고요. 뚝 떨어졌다가 다시 혈류 속도. 그럼 이 부분이 혈류 속도 제일 느린 거죠. 혈류 속도 가장 느린 부분이니까 뭐에 해당할까요? 모세혈관이요. 혈류 속도가 느리면 좋은 점 뭐 있었나요? 천천히 지나가면서 조직한테 영양분 산소 주고 노폐물 이산탄소 받아오고 물질 교환하기 유리했죠. 그 다음에 빨간색 선 볼까요? 빨간색 이만큼 있대요. 근데 이만큼 굉장히 지금 단면적이 높아요. 단면적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분포가 많다는 얘기겠죠. 누굴까요? 온몸 구석구석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모세혈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혈압을 비교하면은요. 동맥이 제일 세고 모세혈관 세고 정맥이고 그 다음에 혈류 속도는요. 동맥이 세고 정맥이 세고 모세혈관이요. 총 단면적은요.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요. 그 다음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네. 정맥이고요. 동맥이고요. 이해하세요? 해서 지금 각 혈관들을 비교해 본 거고요. 선생님 거기 대동맥은 뭔가요?
대동맥도요, 일종의 동맥이에요, 동맥. 그런데 이 동맥의 특징은요, 심장에서 좌심실이 수축하면서 피가 힘차게 나가는데 우리 온몸을 다 돌아요. 이 심장에서 펌프 작용에 의해서 동맥을 통해 나갈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요. 순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때 관여하는 혈관은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맥이 혈압이 가장 세고요. 그러면 대동맥으로 나갔으면 뭘로 들어갈까요? 일단 정맥으로 들어갈 거고요. 혈관에 이름 붙였을 때 대동맥이었으니까 걔네가 일을 다 하고 들어가는 아이들은 대정맥이겠죠. 걔네 혈압이 가장 약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심장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살짝 얘기해 주자면 심장 기준 나가는 아이는 심장에서 나가는 건 동맥, 들어오는 아이는 정맥이라고 했죠. 그럼 심장에서 꼭 온몸만 나가나요? 아니요, 폐로 가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간으로 가는 애도 있고요. 뭐 이름들이 다, 기관들이 다 달리 갈 겁니다. 했을 때 가는 애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심장에서 나가는데 폐로 간다. 그러면 폐동맥. 폐를 지났는데 이제 심장으로 들어간다. 폐정맥. 그 다음에 우리 온몸을 향해 나간다. 대동맥. 온몸을 다 돌고 구석구석을 다 돈 다음에 합쳐져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간다. 대정맥이요. 그래서 요거는 심장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근데 살짝만 들어주세요. 나가는 혈관은 동맥,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요. 그럼 우리가 잘 공부했는지, 오늘 시간 잘 공부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그림은 사람의 혈관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니다. 모든 과학 문제를 풀 때는요, 그림 안에 답이 다 있고요. 그림만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그림이나 아까 앞에 있었던 그래프나 표를 잘 이해한다면 그 문제는 100% 맞힐 수 있어요. 그럼 일단 그림 먼저 확인할게요. 혈관이라고 줬어요. 그럼 이 세 가지는 혈관입니다. 일단 두꺼워요. 그러면 두 개는 동맥 아니면 정맥이겠죠. 그 다음에 둘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그물처럼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한 층의 세포로 되는 얇은 혈관이 있어요. 그러면 C는 뭐다? 온몸에 퍼져 있는 그물처럼 되어 있는 한 층의 세포로 얇은 벽을 갖고 있는 혈관, C는 모세혈관일 거예요. 그럼 A, B는 두꺼워요. 뭐가 동맥이고 뭐가 정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 일반적으로 빨간색, 이쁜 빨간색, 선홍색, 여기는 산소가 되게 많은 동맥, 깨끗한 피 같아요. 얘는 지금 검푸른색, 얘는 왠지 다 온몸 다 돌고 들어가는 더러운 피가 흐르는 정맥 같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시험을 볼 때 칼라 시험지가 아니기 때문에 흑백으로 나올 때 그때는 대량 난감. 그럴 때는요, 두꺼운 혈관 안에 있는 얘를 봅시다. 짜잔. 지금 두꺼운 혈관 안에 들어있는 얘가 누군가 하면 이걸 우리가 판막이라고 불러요. 판막은요, 생겼다가 만약에 혈액이 이렇게 잘 흘러가요. 근데 이거 거꾸로 흐르려 그러면 이렇게 솟아있던 판막이 내려오면서 닫아버려요. 그러면 피가 못 흐르겠죠. 역류를 막아줍니다. 얘가 판막이에요. 그럼 이 두꺼운 혈관은 판막을 갖고 있네요. 그럼 얘는 정맥. 얘는 두껍기도 하면서 그다음 혈관벽이 얘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탄력도 있는 얘는 동맥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혈액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서 나가고 심장으로 들어오고, 그럴 때 여기서 깡충 갈 수는 없고요. 나갔다가 온몸 모세혈관을 통과했다가 정맥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혈액의 이동 방향은 A, C, B다. 그럼 1번은 틀렸죠? 그다음 2번, 혈압이 높아서 혈관벽이 가장 두꺼운 건 누굴까요? 혈압이 높대요. 심실의 수축으로 혈액이 쫙 밀 때 그때 받는 힘이 굉장히 높답니다. 네, 이거는 나가는 혈관,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동맥이니까 A겠죠. 그럼 2번 틀렸고요. 3번, A 혈관은요, 대부분 몸속 깊숙한 곳에 분포한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피부로 관찰하기 어렵다 그랬죠? 표면으로. 얘는 몸속 깊숙한 곳에. 그죠? 그럼 3번이 정답일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B와 C 혈관에서는요, 판막을 관찰할 수 있다. B, 판막 보여요? 여기는 판막 보여요. C,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C에 지금 판막 보이나요? 안 보여요. 따라서 판막을 관찰할 수 있는 건 누구뿐이 없다. B, 정맥뿐이 없다라고 판정 났어요. 판막은 정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5번에 C요.
혈류 속도가 빠른가요? 만약에 혈액이 지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휙 가면은요. 주거니 받거니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겠죠. 천천히 가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해야 되겠죠. 해서 C는 모세혈관은 맞아요. 근데 혈류 속도가 느려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난다. 이해되셨나요? 네. 확인 평가로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 시간 어떻게 머리에 쏙쏙 잘 이해되셨어요? 오늘은 혈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심장, 너 왜 힘이 이렇게 좋은 거야? 심장의 구조와 심장의 특징과 더불어서 어떻게 혈액이 순환하는지 그 과정을 직접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매우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배운 내용 요점 정리하셔서 과제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할 때는요. 학번 이름 꼭 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기 누르시고요. 선생님 이름은 박지혜입니다. 선생님한테 쪽지 던져주세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